지금 디지털 금융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길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평가할 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뭘 보고 평가할 거냐. 그림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심미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은 직관성, 척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빨리 처리를 해주는 3단계, 2단계 하나씩 줄이면 좋고요. 편의성, 뭔가 고객의 생활 니즈에 더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화는 맞춤형이에요. 여러분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정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6가지를 보고 싶고요. 사실은 직관성, 신속성, 편의성 이 3가지는 영어로 하면 그냥 easy of use예요. ease of use, 사용 편의성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나눈 거는 각각의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일부러 나눠봤습니다. 근데 재밌죠? 6가지 성공 요소라고 했는데 6가지밖에 안 써놨네요. 원래 6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고치다가 하나를 빼버렸는데 6번째는 게이미피케이션,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자료에 없지만 제가 양해드립니다. 직관성은요, 굳이 그 앱의 버튼의 기능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카카오뱅크가 이런 직관성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굳이 뭐 이체, 송금 이렇게 안 쓰고도 돈을 주고받는다는, 이걸 처음에 이걸 주고받는다라고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플러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뭔가 내가 예금을 하는 것이겠다라고 해서 누르면 뭐가 나오죠? 정기예금이나 자유적금법 상품이 워낙 없으니까 2가지만 나오겠죠. 향후에 뭐 카드 가입 뭐 이런 거 포함해도 아마 지금의 이런 인터페이스들, UI들, UX들을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앱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지? 물론 2번, 3번 누르면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런 버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소비자들은 짜증이 나죠. 그렇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건 이 세이프박스입니다. 혹시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기를 써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1,000만 원까지는 거의 정기예금 금리를 주잖아요. 하루만 맡겨도. 그러면 월급 받아서 300만 원. 그 중에 200이 나가나? 월급 300 받으면 그날 다 날아가는 거니까 99%일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 중에서 제가 너무 많이 넣어놨죠.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있다나 일주일 있다 쓰겠다라고 하면 그 작은 돈에도 이자를, 그래봐야 몇십 원, 몇 백원 안 됩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레버를 이용해서 마치 그 앰프나 우리 음향기기의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점이 아까 말씀드린 재미,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재미를 주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신선하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걸 올리면 돈이 올라갈 걸 알아요. 내려가면 내려갈 걸 알아요. 그런 식의 앱의 사용 편의성 중에서 척 보면 알게 해줘서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될지 모르는 앱들이 지금 여기 예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바일 뱅킹 강의에는 그런 것들만 수백 개 화면을 집어넣었습니다. 직관성 모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롯데카드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얼른 제가 캡처를 떴기 때문에 앱은 바뀌면 절대로 옛날 걸 알 방법이 없어요. 네. 옛날 거를 한동안은 놔두다가 어느 순간에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없지 싶은데 이 구 롯데카드입니다. 제가 롯데카드를 여기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도 잘 가고 가는데 가면 주차권을 받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5만 원 이상 사면 뭐 1시간 어쩌고 하는 게 엄격하게 유지되는 데도 있어요. 널널하게 해주는 롯데백화점 지점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주차권을 받으려면 뭘 사야 되는데 늘 살 수는 없잖아요. 가서 아이쇼핑만 하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무료 주차권이 있어서 눌렀어요. 그래갖고 무료 주차권을 받고 이 앞 화면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뭐 딴 거 하려고. 그런데 맨 오른쪽에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꺼지나요? 응? 불이 꺼지나요?
꺼지는 게 거의 비슷해요. 꺼지시라고 나와요. 꺼지는 게 아니라 이 앱에서 꺼져주시겠냐고. 근데 이게 두 단계가 그렇죠.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업무를 레벨 1, 2, 3, 4 지하 4층 주차장까지 팠어요. 업무는 그렇게 드릴 다운이 되죠. 그래놓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려고 해도 항상 나가주시겠냐고 공감해요. 이 롯데카드, 이 구 롯데카드 앱의 목표는 뭐냐? 빨리 손님을 트래픽 걸리니까 꺼져주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요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앞으로 가요. 그런데 아까 뭘 얘기했죠?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페인 게인 레이쇼 할 때 소비자의 습관이 안 바뀐다는 얘기했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 소비자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중 8구의 앱이.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 앱들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안 그런 앱들이 몇 개 있어요. 키기만 하면 나가시겠냐는 앱이 있거나 실제 나가버리는 앱도 있어요. 모은행 앱인데 제가 사실은 중간 2단계, 3단계를 하고 싶은데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똑같은 걸 몇 번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반복적으로.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신속성입니다. 신속성은 편의성 중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앱의 기능을 빨리 떨궈주고 가급적이면 절차를 덜 거치게 해주는 일이에요. 모바일 시대,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요. 빠른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거하고 빠른 거가 물론 다 중요한데 빠른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정확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고 하는 얘기겠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켓을 가시면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하고 해서 커피에서 세트를 줄 거예요.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는 게 뭐죠? 신용카드 먼저, 그거보다 먼저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멤버십? 통신사 멤버십. 10% 할인? 통신사 멤버십. 1번 앱을 열어야 되겠죠. 카드 갖고 다니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두 번째 뭘 넣죠? 해피포인트 앱을 넣어야 5% 적립을 받습니다. 역시 앱을 열어야 돼요. 문제는 해피포인트 앱은 가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해피 앱을 캡처를 떠가지고 아예 제 갤러리 맨 앞에다 놓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이상하죠. 원래 안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QR코드는 그러면 안 돼야 되죠. 그러나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니까 되나 보죠. 어쨌든 오죽하면 계산하기 전에 캐피 앱을 미리 켜달라고 그랬겠어요. 뭐냐? 이거 두 번째 켤 때쯤 되면 또는 버벅거릴 때쯤 되면 뒤에 PC 계실 손님들이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뭘 열어야죠? 카드 앱을 열든가 카드를 꺼내야 돼요. 여기서 카드 앱까지 걸리는데 잘 안 열리면 본인도 짜증이 나고요. 계산대원들은 싹 처리하고 올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저 XX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저 같으면 카드를 입에 물고 있다가 이거 하고 주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시대에도 빠른 게 물론 방법인데 그 빠른 방법이 때로는 앱이 아니라 실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플라스틱 카드가 잘 안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입에 물고 싶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카드를 들고 있다 동시 멀티플 일을 할 때는 실물 카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다시피 여러분 지하철 갈 때 앱을 켜서 핸드폰을 눌러가지고 NFC 통신 결제를 할 때도 있지만 또는 그런 지하철 결제가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카드를 넣어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대구 가는 걸 보고 전부 앱을 가지고 여기 무슨 근거리 통신망이 있어서 하는 줄 안 돼요. 사실은 8, 9화는 다 카드를 껴놓고 심지어 잘 보이게 겉에다 껴놓기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소비자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디지털이 다 맞는 건 아닌 경우도 생기거든요. 바로 맞죠. 그런 점에서 모바일 뱅킹 앱 화면도 같은 맥락이 돼야 돼요. 지금은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처음에 한 2년 전 카카오뱅크가 나오기 전 3년 전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탁 켜면 공인인증서라고 나오고요. 키면은 의미도 없는 잔뜩 글이 써있는 초기 화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조회, MV이체. 1년에 한 번은 공인인증서 갱신.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것을 PC에 옮기기 위한 공인인증서 관리 기능. 맞죠, 제 말이? 그거 위에 거기서
근처에 있는 ATM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근처에 있는 지점에 있는 번호표를 뽑아볼까? 기능은 좋은 게 많은데 실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 쓰는 건 90%가 조회와 이체예요. 그런데 조회 이체를 지금은 맨 앞에 화면들이 잘 나타나겠지만 옛날에는 one of them, 그중 맨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잔액을 먼저 보여주고 바로 밑에 이체를 넣은 그 화면을 이 카카오뱅크가 한 건 아니겠지만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솔을 보시면 맞춤 메뉴예요. 신한솔은. 그래서 자기가 잘 쓰는 메뉴만 뭐 필요한 게 2개면 2개만 넣어도 되고요. 저는 7개를 넣어놨죠. 그 중에 딱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액세스가 되게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asy and Quick Access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속성에 의한 편의성이겠죠. 이건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아예 2차 화면이 제일 먼저 떠요. 네가 들어왔는데 잔액은 이미 보여줬고 보이죠? 제가 가렸는데 잔액이 700원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을 보내겠니? 계좌 전략은 이미 했어요. 다른 걸 줘야 할 거면 이제 또 필요하겠지만 메인 계좌 하나 보여주고 돈을 이체하는데 이체를 너와 최근에 최인규 카카오뱅크에게 많이 이체했다더라. 제가 이 월급 계좌거든요. 또는 뭐 어머님 계좌에 이체를 했다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주 쓰는 아이콘. 이렇게 해서 눌러서 집어넣으면 굉장히 빠르겠죠. 이걸 다른 은행들은 보내는 분, 금액, 은행 이걸 다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건 이 나름대로 편한 점이 있고요. 커스터마이즈된 메뉴. 이건 이거대로 잘 쓰는 메뉴에 대한 직접 다이렉트 예술이에요. 이런 거죠. KB금융은 국민은행이죠. 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 카드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주요 기능들, 이번 달 결제 카드 금액 뭐 이런 것들은 은행 앱 안에서 조회가 가능하게끔 그룹 조회 앱을 만들어놨어요. 그 기능들을. 이것도 여러 앱을 뒤져가면서 찾지 않는 어떤 신속성, 편의성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수없이 많겠죠, 이런 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사의 앱들 중에 여러 항목 중에 이런 게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 앱을 바꾸는 게 느려요. 애자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증권 보험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실 다 편의성인데 이때까지 한 게 특히 편의성을 따로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위 앱의 편의성 하면 통상 생각하는 게 핀테크 앱이에요. 즉 은행 앱과 금융 앱과 핀테크 앱이 앱N이라는 통계도 나오지만 되게 압도적으로 핀테크 앱이 쓰기가 편하다는 게 미국 포함해서 어느 나라도 나온 현상들이에요. 우리나라도 토스에서 이루어지는 그 송금 굉장히 편하죠. 뒤에서 한 페이지 예를 들게요.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에서 얘기해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라든지 카드 상품들, 브로커리라든지 핑크에서 얘기해주는 자산관리 어떤 앱들,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편하면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핀테크 앱처럼 쓰기 편하고 쉽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과연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나이면 2가지 경조사가 많습니다. 친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요즘엔 본인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조가 오면 저 같으면 뭐 그게 학교든지 동문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서 뭐가 오죠? 고지서가 오네요. 제 학번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니까 참석하시려면 하시고 주소 나오죠. 돈을 보내시려면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 경조금을 보낸다고 할 때 이런 문자가 왔으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포스트잇이나 뭐 메모지에다가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에 1234, 1234 이렇게 적겠죠. 이름이야 뭐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그걸 갖고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모바일 뱅킹에다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그시 누르면 텍스트 복사가 되죠. 모든 화면은. 글씨가 있다면은 자, 텍스트 복사를 했어요. 뭘 누르냐면 여기에 경영학과 아무개의 장남이 결혼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보내라. 은행도 나와 있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누르면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각 은행의 송금 대상 계좌에다가 눌러봤어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방금 경영 7호학번, 제가 경영학번 7호학번이에요. 고맙고. 암흑의 장남 결혼 6월 8일 토요일 어디 무슨 아모리스 홀 몇 시 몇 분 어쩌고저쩌고 전철역 7번 출구. 도움이 될까요? 네. 죽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신한은행 솔 75684-304-133-4718이에요. 이게 웬 난수표일까요? 간접? 그렇죠. 거기 메시지에 있는 번호를 다 긁어왔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걔는 그걸 계좌번호라고 얘기해요. 생각합니다. 하나은행은 뭐가 나왔죠? 맨 앞에 경영 7호 잘 안 보이죠? 암흑의 장남 결혼만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뭔가 복사는 전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문자 메시지 창에서. 그리고 각자 송금 상대방 창에다 띄웠는데 이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으려면 전부 국민은행처럼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은 건 뭔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한솔은 뭔지 모르지만 숫자는 다 계좌번호인가 보다 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앞에서부터 뒷째 8번 출구까지 열면서 전부 숫자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아마 자기네들 계좌수가 13자리면 13자만 긁어오는 이 은행이 제일 많아요. 앞에 게 13자리, 14자리 계좌번호에 따라서 긁어오는 은행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로직은 있으나 마나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기 분명히 로직이 있는 거죠. 숫자를. 근데 그 숫자가 계좌번호일 리가 없잖아요. 카카오뱅크는 복사한 계좌로 2차 하겠냐가 떠요. 뭐죠? 복사를 하면 카카오뱅크 앱을 열면 방금 제가 눌렀던 문자 메시지 창에 은행 이름과 그 다음에 은행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99.99도 아니고 100% 완전히 뜹니다. 누르면 바로 사람 맞냐고 보고 10만원, 5만원 눌러줍니다. 어디죠? IBK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은 방금 봤죠? 하나은행 똑같죠? 계좌번호. 제가 다 쓰지 않고 가렸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르면 사람 이름 확인하고 보내겠죠. 여긴 로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는 문자창 80바이트를 다 써주는 A은행. 그 중에 숫자만 다 골라서 아주 양념, 그 생선 살 바르듯이 열심히 발라줬는데 도움이 안 되는 B은행.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맨 앞에서부터 자기네들 계좌번호 숫자 고유의 13자리만 딱 끊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은 정확하게 은행명을 인식해서 스크래핑을 하든 뭐라든 간에 그 다음에 뿌려주는 은행이 다르잖아요. 야, 이런 기능을 1,500만 고객 중에서 몇 명이 쓰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00명이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이 때문인 거예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로직이 있구나 없구나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토스가 아마 간편성분의 원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토스는 이거 다 돼요. 네, 당연히 다 되고 제 글씨예요. 잘 못 썼지만 제가 제 계좌를 쓰고 이름 써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하는 것도 가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급할 때 누가 쪽지를 줘서 여기다 송금해달라고 하면 그걸 칠 수도 있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호스에서 찍으면 바로 송금이 돼요. 이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성의의 문제, 그 다음에 니즈를 캐치, 그 니즈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거든가요? 그런 능력이라고 봐요. 토스는 은행을 만들지만 아마도 지급결제에 특화된 테크 회사답게 계속 그 사람들이 예금을 취급을 하든 카드를 취급을 하든 앞으로 어떤 영역을 확대하든 이런 마인드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은 소비자가 습관이 잘 안 바뀌고 그죠? 이제 겨우 은행 문턱을 들어왔으니까 아직 금융 노하우도 적고 그 다음에 아직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 받지 못했어요. 토스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놓고 자기 전자산을 넣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as time goes by 점점 시간이 가면 이런 카카오, 토스 또는 향후에 뱅크샐러드가 됐든 심지어 네이버 같은 빅 플레이어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금융을 점점점 많이 제공하면서 심지어 라이선스까지 획득하면 기존에 있는 4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가 점점 절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까지는 너무나 좋은 세월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쟁은 핀테크와 은행이 싸운다. 이걸 떠나서
은행들도 스스로 다른 은행들과 경쟁을 해서 더 잘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유의 그 은행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바일 중에 개인화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 또는 맞춤형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뱅크샐러드입니다. 레이니스트라는 김태훈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요즘에 너무너무나 잘 나가는데 아마 핀테크 앱의 토스와 함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구의 회자되는 회사죠. 다 아신다고 보고요. 뱅크샐러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본인이 가진 카드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추천한 카드를 비교해서 얼만큼 혜택이 더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를 하면 자기의 니즈를 넣으면 어느 카드를 원하는지, 신용인지, 체크인지, 그 다음에 적립을 원하는지, 할인을 원하는지, 스타벅스를 잘 가는지, 커피 빈스를 잘 가는지, 그 다음에 주유소는 SKB 주유소냐, 아니면 GS 주유소냐, 이런 것까지 다 쳐놔야 돼. 귀찮죠? 그래도 한 5분 내지 10분 쳐놓으면 열심히, 그 다음에 자기 월 소득 정도도, 월 사용하는 금액이겠죠.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쳐놓으면, 다 쳐놓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맞는, 여러분이 아니죠. 저에게 맞는 카드는 이런 카드라. 그런데 그 카드가 월 혜택이 75,000원이다. 가지고 계신 카드하고 비교해보고 바꾸세요. 카드 신청도 돼요. 이 뱅크샐러드의 수익 모델은 이 카드 신청해서 뭔가 수수료를 받겠구나 하는 걸 아실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금융사가 광고라든가 뭐 이런 수입이 있겠구나.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없겠다 현재로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좋은 도구인데 이걸로 뱅크샐러드에 예를 들어서 500만, 1000만 고객들을 예를 들어 전부 지갑을 열어서 뭔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뱅크샐러드도 이걸 머니타이즈 한다고 그러죠. 이걸 수익화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돼요. 토스도 아시다시피 월 몇 회 무료죠. 더 내려고 그러면 예치를 하던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월 무료 사용만 한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허들을 넘어야 되죠. 이제 은행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뱅크샐러드가 남의 카드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은행계 신용카드들은 똑같은 기능을 어떻게 해줄까? 자기들 카드 수십 종 중에서 뭘 추천해 줄까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봤어요.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의 카드 신청 메뉴를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주르륵 나와요. 신용, 체크, 제휴, 뭐 프리미엄, 기타 등등 있지만 각 항목마다 카드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무려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무려 신용카드가 28종류가 표시되어 있고 제휴카드는 무려 50종류예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께서 알아서 28개를 하나씩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약관 깨알 같은 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정도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카드를 읽었는지 혜택이 뭔지 연회비가 얼마인지는 적어 놓기도 어렵고 적어놔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신한카드에 바뀐 앱에는 분명히 내게 맞는 카드 찾기가 있어요. 찾아보기로 했어요. 눌렀더니 아까 뱅크샐러드하고 비슷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하고 적립형, 무슨 할인형 나오고 혜택도 주유소냐 빵집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잘 쓰는 그런 혜택들 외식 저는 이게 제가 고른 겁니다. 뭐 골라요 제가? 주유, 백화점, 외식, 커피, 대중교통 보통 이렇게 많이 고르겠죠. 5개까지 고를 수 있어서 5개를 골랐어요. 잘됐다.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 나왔어요. 잘 보이세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선택하신 업종별 혜택 카드는 15개입니다. 신한카드가 내주는 게 20-30개밖에 안 될 텐데 그 중에 15개는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찾았다는 얘기냐 안 찾았다는 얘기냐 그건 찾은 게 아니야. 제일 좋기로는 물론 제가 신한카드를 쓰니까 신한카드 기존 고객이십니까 아닙니까를 나눠서 기존 고객이면 기존 고객의 거래 패턴을 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건 신규 고객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고객에게 노력을 하게 했는데 노력한 결과는 너무 허무해요.
15개 중에 아까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은행의 원 바이 원 체크를 알아서 하시라고. 그나마 난 거는 신한카드는 카드 2개씩 서로 비교해 줄 수 있는 비교한 기능이 있어요. 소용없죠. 12개, 2개씩 비교하는 게 안 하고 말겠어요.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은 이게 제 실화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9시쯤 돼서 저녁을 먹고 테레비를 보게 됐는데, 뉴스를, TV를. 이게 9시 36분에 몰랐죠. TV 보는 동안에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제 이름이죠. 이거 분명히 제가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유로센트가 끊겼어요. 이때는 몰랐어요. 되게 사기죠. 이렇게 끊기면 앱스토어 같은 데서 이게 1달러 1유로 호텔스닷컴에서 1달러 넣는 거는 그건 거래 완전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인데, 이거는 마찬가지 테스트인데 완전 테스트가 아니라 사기성 테스트인 거죠. 해놓고 거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승인이 났겠죠. 100유로가 맞죠? 실제 결제가 됐어요. 이미 누적돼서 올라갔잖아요. 뭐라고? 이때도 몰랐어요. 그냥 무려 490유로가 한꺼번에 끊겨서 이때 알았어요. 제가 놀랬겠어요? 태어났겠어요? 놀랬잖아요. 놀래서 1호 무슨 88인지 9인지에 저희 8자리에 콜센터 열심히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1달러가 또 결제가 되고 테스트죠. 이번엔 달러예요. 아주 국제적으로 노는 사기꾼들입니다. 45달러, 여기 지금 앞서 화면 연결된 거고요. 45달러까지 결제되는 순간에 겨우 통화가 돼서 스톱 했어요. 일단 중지. 사고이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120달러는 뭐가 나오죠? 일시 정지 등록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미 무려 한 600유로, 한 80만 원이 끊겼어요. 네,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캔슬을 시켰는데, 제가 똑같은 일을 요거보다 1년 전에 겪었어요. H카드인데, 그 카드는 제가 요 앞에 있는 롯데 빅마켓에서 뭔가 살라고 카드를 긁었는데, 긁고 있는 데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콜센터에서. 그 H카드 콜센터에서 혹시 해외에 계신 거 아니냐고. 당연히 안 계시더라고요. 국내에 계시다. 방금 200유로, 미국의 유명한 타겟이라는 리테일, 우리나라 같은 이마켓 같은 거예요. 이마트 같은 거예요. 거기서 끊겼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딴 것도 긁었거든요. 제가 동시에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의 슈퍼마켓과 한국에 있는 뭔가 모르지만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사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이걸 취소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뭔 차이죠? 이 두 회사의 차이는 혐의 거래를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걸 보는 저희 로직, 알고리즘, 저희 프로드 디텍션 하는 인공지능까지 안 가도 어쨌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됐으면 작동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휴일이라고 AI가 작동을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FT에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한 거는 은행마다 FTS 말은 열심히 하지만 그 비근한 카드 사기, 그렇게 흔한 것도 다르더라. 대처하는 부분들이. 물론 저는 그 다음부터 앱에서 아예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몰아다니는 물건을 잘 안 사니까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다 막아버리고 출장 갈 때만 열었다가 다시 끕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기 전에 이 정도, 첫 번째 건 그렇다 치고 유로는 그렇다 치고 달러 할 때는 그건 했어야 돼요. 이건 100% 사기거든요. 저 말고도 사기당하는 그 캡처 화면들이 많거든요. 99% 다 이유형이에요. 그럼 이유형은 패턴화 돼 있어야죠. 학습이 돼 있을 필요가 있고.